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부쩍 쌀쌀해진 찬 공기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계룡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상 입동이 모레까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루 만에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차림은 눈에 띄게 두꺼워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왔을 때보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어제보다 더 껴입고 나온 것 같아요. 한 3겹은 입은 것 같아요, 안에. 날씨가 추워져서 저도 이제 옷을 좀 두껍게 입었습니다. 긴 코트를 꺼내 입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은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겹이나 옷 입으셨어요? 많이 입었어요. 겨울나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이 3도로 가장 낮았고 청양 3.9도, 천안 4.5도, 세종 5.9도, 대전 7.4도 등으로 대부분 한 자릿수대에 머물며 어제보다 최대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엔 15도 내외까지 기온이 올랐지만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북쪽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 이번 추위는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오는 목요일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를 밑돌 걸로 보입니다. 추위에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외출 시에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등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기상학적으로 겨울은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메일로 딥페이크 영상과 협박성 문자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을 받았다는 대전시의회 의원의 신고를 받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공식 접수된 피해 신고는 한 건이지만 대전시의회는 피해자가 12명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진과 대전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먹이 활동이 왕성해진 야생 멧돼지들이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인데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당진시 성문면의 한 공장 부지, 야생 멧돼지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내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한데 멧돼지가 받는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 여러 선 카메라로 위치를 추적한 소방당국이 엽서를 투입해 포획에 나선 끝에 2마리가 달아나고 나머지 2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부지 안에서 총알 3발을 써서 야생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당진에선 지난 9월 신평면에서 멧돼지 20여 마리가 떼지어 출몰해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대전에서도 지난달 31일 멧돼지 떼가 나타나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년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4천여 마리, 이 중 30% 이상이 가을과 초겨울인 10월에서 12월에 집중됐습니다. 멧돼지들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와 새끼 멧돼지들의 독립 시기가 겹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많이 보충해야만이 겨울을 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데 가보니까 한 300평 되는 고구마 밭을 3일에 하루에 100평씩을 다 깠더라고요. 최근 경남 양산에서는 100kg이 넘는 멧돼지가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30대 남성이 팔을 물리는 등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멧돼지를 응시하면서 은폐할 때도 이렇게 뒤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무나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은 멧돼지들의 짝짓기 기간으로 공격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지르며 자극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저희가 현장 고발을 통해 보도해드린 충남 공주의 말농장은 7마리나 되는 말 사체가 발견되며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TJB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역한 경주마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말 이력제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말농장에서 살아남은 말들의 목에 스캔기를 댑니다. 삑소리와 함께 경주마 이력이 확인됩니다. 마사회는 경주마의 관리를 위해 칩을 삽입해 말의 이름과 나이, 상태 등 이력을 추적하지만 스캔한 말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의 이름은 유니콘입니다. 마사회에는 폐사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2009년에 태어난 유니콘이 3년 동안 11번의 경기를 뛰고 퇴역한 이후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들도 폐사 처리됐다고 뜨는 등 이력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한 15마리 정도는 아예 실소유주가 틀린 상태였어요. 단 한 마리만 이제 마주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력제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 보호와 관리에 필수적인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은 탓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들의 혈통과 나이 등을 관리하기 위해 경주 중인 말들에게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퇴역한 후에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한 말들이 불법 도살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마를 통해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마사회는 퇴역한 말에 대해서는 이력 변경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말 이력제가 의무화되면 말 산업이 위축되거나 음지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관련 제도나 법령이 없어 퇴역마들을 일반 사육 농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 퇴역마들은 방치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본 예산을 지난해보다 759억 원, 약 3.98% 증가한 1조 9,81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안은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정원도시 박람회 2026년 가을 개최를 위해 65억 원을 편성했고 이응패스에 50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30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서천군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을 의혹이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충청남도에 청구했습니다. 서천참여연대는 지난 7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63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 264만 원이 의회 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 명목이어서 기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의장단 식사 대금이 직원 격려 식사 대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2022년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4차례에 걸쳐 866만 원 상당의 의회 사무과 직원 명절 선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충남도 감사 요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서천군 의회 측은 공개된 집행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기준에 맞게 집행됐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오늘부터 정례회를 열고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성추행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을 비롯해 전현직 의장의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였던 대전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이번 회기에는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됩니다. 보물산 프로젝트와 영시축제,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과 유동교 침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합니다. 엄중한 자세와 시민이 의회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임할 것입니다. 올해는 3년차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로 꼽힙니다. 특히 성추행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과 전현직 의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등 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행감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송대윤 의원 사망으로 시의회 22석 중 2석을 차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석으로 줄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좀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좀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대전 시민 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9일간의 대장정에서 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돈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진단하고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스포츠 AI 빅데이터 학회와 충남대 스포츠 융복합 연구소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충남대 정심화회관 대덕홀에서 하이파이브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유승민 전 IOC 의원이 주제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스포츠 발전과 지방체육을 주제로 한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충남대 교수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의 첫 번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솔로몬 제도의 최대 규모 단일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수도 호니아라 전력의 약 70%를 공급할 수 있는 수력발전댐과 발전소 등을 건설한 뒤 향후 30년간 발전소의 운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수공 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전력의 97%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솔로몬 제도의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논산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와 2025년 논식품 해외 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농산물 교류와 경제 협력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자카르타에서 논산시 농식품 해외 박람회가 개최돼 동남아 시장에서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판로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 제도에 한 달여 만에 8,6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추경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총 264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결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아 지급까지 최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 혼인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4,347건으로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는데 시는 결혼장려금 등 관련 시책이 지역 혼인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유성구에서 2024년산 공공미 비축 미곡과 시장 정리곡 매입을 실시합니다. 유성구는 시 전체 매입량인 23,960포 가운데 약 58%인 13,940포를 진잔동을 비롯해 9개 동 130여 농가로부터 매입해 포대당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연말까지 전국 시장 가격을 조사해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명칭을 청주 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하자는 대전시 의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송할섭 대전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청주 대전국제공항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장호 대전시장도 청주공항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지만 당시 충북도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